네, 뉴스플러스 기자들의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뉴스 외전 오늘 수요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수요일에 진행을 맡은 텐션 요정 오민지 기자고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뉴스플러스 보시고 지금 바로 또 넘어오셨죠? 함께하고 계시지요?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22분 시청 중이신데요. 여러분들 제가 시청률을 먹고 사는 텐션 요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친구들한테 안부 전화, 뉴스 외전 보고 있니?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자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의 핫 이슈를 다뤄주신 분인데요. 김원규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로도 또 우리 부동산의 핫 이슈를 다뤄주셨는데 네. 오늘 리포트에서 또 오세훈 시장의 청사진, 이제 서울의 부동산을 이렇게 꾸려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2030년까지 이제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하겠다. 현재 이제 주거 안정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이제 서울 집값이 워낙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오 시장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오늘 발표를 했던 그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주택 공급만 놓고 봤을 때 매년 그 8만 호씩 총 50만 호를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50만 호. 네. 특히나 여기서 또 주목할 만했던 게 이제 지천 르네상스입니다. 이 지천 르네상스가 뭐냐면은 이제 이 서울에 저도 몰랐는데 지천, 하천, 뭐 실개천 등 뭐 이런 것들이 총 70여 개가 흐른다고 해요. 70여 개나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서남부의 안양천, 뭐 탄천, 홍제천, 그리고 중난천 이렇게 총 4가지 천을 좀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뭔가 우리 예전에 좀 과거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또 물을 중심으로 모이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 역시 좀 물을 중심으로 좀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과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강을 넘어서 이제 지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시 개발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좀 보관입니다. 그렇군요. 또 리포트 내용에서 보면은 이 4개의 지천을 한강과 연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 의미가 정확하게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제 한강에서의 어떤 기존에 이루어졌던 도시 개발이 이 지천까지 더욱더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강에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좀 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열려있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지금도 소통하시기 위해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또 우리 김원규 기자님께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예. 우리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네. 또 우리 김 기자님께 물어보면 되니까요. 예. 지금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35분 지금 시청 중이신데, 지금 정의로운 기자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우리 또 신뢰감을 주는 분이신 것 같아요. 좀 비주얼적으로도, 믿음직한 서울 부동산 정보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한 오늘 서울의 좀 부동산 청사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좀 많이 없앤 방향으로도 좀 진전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뭐 주거 정비 지수제를 또 폐지를 하고 뭐 2종 7층 규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완화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우선 주거정비 지수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중에서 이제 주민동의 비율 그리고 뭐 노후도 비율 이런 것들을 각 점수를 환산한 다음에 그 70점 이상이 됐을 때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이제 이 부분을 해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애서 좀더 재개발에 빨리. 그렇죠. 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예. 또 이제 2종 7층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각 토지나 땅마다 등급이 있어요. 근데 네네. 특히나 이제 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층 이상을 좀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폐지를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아무래도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은 세대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성도 높이고 지금 무주택자 실거주들에게 조금 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 네, 이런 방안입니다.
그럼 쉽게 보면은 좀 더 빨리 또 더 많이 공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여기 보시면은 네. 70개의 지천, 네. 천이 70개나 됐다라는 네. 거에 대해 좀 놀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도 좀 놀라기도 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중랑천 쪽에 살고 있는데 혹시 기자님도 천을 끼고 살고 계시는지? 지금은 천을 끼고 살지 않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끼게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천이 보이는 천 뷰가 또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또 한편 걱정이 되는 건 저는 또 중랑천 근처 인근의 주민으로서 집값이 떠오르는 거 아닌가. 예. 또 여기가 개발되면 나의 전세 자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걱정이 듭니다. 네. 예. 혹시 기후이길 바라며 어떻게 예. 보시는지. 물론 이제 그게 불가피한 일인지는 뭐 제가 이제 확신이나 혹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예. 뭐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개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의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개발에 좀 본격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 기자께서 좀 어느 정도 아하. 좀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인가요? 저희 이제 데스크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집값을 얘기하고 예.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할 때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어.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 빨리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가지고 누구나 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무주택자로서 동의를 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라임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차 대신 집 사는 것 동의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뭐 답변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감가상각이죠. 맞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자산이잖아요. 뭐 이게 둘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좀 후자 쪽에 좀 무게가 쏠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서 뭐 다들 결정하셨죠? 저는 뭐 빨리 지금 은행 가서 대출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B급 기자님, 오 기자 거북목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다른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예. 거북목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어머,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방해가 좀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소통하시고 싶은 분 열린 창구로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김 기자님께 계속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끌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또 무주택자,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 지원 방안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또 보니까 상생주택이라는 게 네.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뭐 청년주택, 상생주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이제 청년주택이 많이 마련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더라도 혹은 LH나 이런 데 들어가 보더라도 청년주택 이제 임대 신청하는 그런 것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임대인을 그리고 임차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서울시가 이 수요를 네. 다 수용하기 위해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청년들에게 또 한 번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아니겠지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실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분들에게 더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뭐 일반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혹은 직장인 분들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예. 그런 어떤 부류, 그러니까 그런 계층에게 이제 좀 내 집 마련은 아니더라도 당장이라도 조금 바로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서 이제 뭐 앞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기회를 또 한번 주는 거겠죠. 예. 저도 얼른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예. 오늘 또 서울 부동산의 이제 미래 청사진을 우리 김원규 기자와 함께 약간 엿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오민지 기자가 예. 이렇게 또 진행을 아하. 수월하고 텐션 높게 잘한지 그런가요? 몰랐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되게 굉장히 조용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와
항상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놀래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제가 또 텐션 요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대에 부응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서울 부동산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